네, 안녕하세요. 디프런테이션 최현정입니다. 이 강의는 일단 디프런테이션이라는 그 수업이랑 강좌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만들어놨던 것들을 좀 다른 사람들도 쓰시고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온라인상으로 공개적으로 만들고자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디퍼런테이션의 가장 메인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 속도 제작 쪽이에요. 그래서 제작 쪽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드릴 건데 기존에 있었던 다른 파워포인트 강좌분들에서 가르쳐주는 것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들 것과 더불어서 거기에 조금 더 얹어서 제가 그것들을 나름 제 식대로 해석을 하고 또 제 식대로 추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석한 부분과 추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제작 속도가 더 비약적으로 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이 모든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제작 속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 공감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감이 없어서는 이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빠르게 만드는 게 뭐가 뭐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빠르게 만드는 거를 시도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절대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때문에 제작 속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할 예정이에요. 일단 여기도 적어놨듯이 제작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기존의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거를 더 많은 수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파워포인트가 만드는 방식과 벗어난 다른 것들을 파워포인트로 수없이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걸 뜻해요. 파워포인트가 지금의 만드는 속도보다 10배가 빨라지면 그냥 파워포인트를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들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으시면 제작 속도가 10배가 빨라지실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작 속도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수정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파워포인트가 빨라서 더 많이 수정할 수 있다는 말은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정말로 많이 바꿔볼 수 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기존의 파워포인트를 만들던 방식에서 사실 디자인이나 뭐 프로그래밍이나 다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만들고 수정하고 갈아엎고 만들고 수정하고 갈아엎고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퀄리티 있는 그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디자인 부분에선.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제작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디자인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뜻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더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는 방식이 저래요. 그 발표 자료나 제안서들을 보통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강의 이후에는 제가 말하는 거는 파워포인트로 원래 한글이나 워드에서 만들었었던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입힐 수 있고 영상 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차별화되게 그 문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인 태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기본 베이스가 문서 작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파워포인트랑 일러스트에 있는 시각 자료들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섞어놨어요. 그리고 그 프리미어 쪽에 있는 기능들, 즉 동영상 편집에 있는 기능들도 일부 섞어놨어요. 때문에 동영상과 시각 자료와 문서 자료가 짬뽕되어 있는 자료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좋아요. 파워포인트를 잘 쓴다는 거는.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잘 쓴다는 건 여기 있듯이 뭐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자료들을 만들 수도 있고 디자인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비디오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툴로도 파워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파워포인트를 빠르게 만든다는 건.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빠르게 만든다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빠르게 만든다는 건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진다 라는 거를 좀 공감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어요. 자, 이 강의를 활용하시는 방법은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키를 누르는 게 이제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에 뭐 A를 누르면 A가 뜨고 B를 누르면 B가 뜨고요. B는 블랙이라서 블랙이 되는데, 컨트롤 누르면 컨트롤이 뜨고 알트를 누르면 알트가 뜰 거예요. 이게 알트 컨트롤이죠. 알트 D 누르면 알트, 컨트롤 D 누르면 컨트롤 D가 뜨고. 그래서 이 왼쪽에 뭐가 뜨는지 이거를 보시면서 아, 얘가 지금 어떤 조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일단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그 홈페이지나 다른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빠르게 잡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즉 디퍼런테이션 강의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로 좀 구성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기존에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도 섞어 써야지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도 섞었을 때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내용들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만들어낸 노하우들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해한 파워포인트의 원리들을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 6가지를 적어놨는데 이 6가지 컨텐츠들은 마치 이런 방식이에요. 농구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죠. 학교에서 우리 모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구를 배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농구를 배우면 시작이 이래요. 드리블만 계속 연습을 해요. 드리블이 계속 연습을 해서 드리블이 익숙해질 때까지 드리블을 연습을 해요. 그죠? 그럼 드리블 하나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패스를 연습을 해요. 패스 이렇게 잡아서 저렇게 던진다. 뭐는 패스를 계속 연습을 해요. 그럼 패스가 된 거죠. 그리고 레이업을 계속 연습을 해요. 그리고 레이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게임에 들어가면 패스하고 레이업하고 그리고 드리블하고 뭐 리바운드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섞여서 일어나요. 마치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작은 하나하나들을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하나하나들이 뭉쳐서 농구 게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파워포인트를 지금부터 강의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하나를 말씀드릴 건데 우선 이 하나하나들이 다 그 드리블, 뭐 패스, 이걸 레이업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단축키 노하우 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또 정렬이나 이런 부분도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이해할 때, 소프트웨어나 혹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이해할 때 그 동작 방식을 이해하고 그걸 쓰는 것과 동작 방식을 모르는 상태로 그걸 쓰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 동작 방식을 이해하고 사용을 하는 것과 동작 방식을 모르고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드릴 거냐면, 파워포인트가 어떻게 생겨먹은 애인가를 조금 더 깊게 알려드릴 거예요. 조금 더. 사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게 이렇게 생겨서 이런 원리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때문에 이걸 알면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에선 서식이 큰 서식이 하나가 있고 그 안에 텍스트 서식이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는 서식이 그리기 서식이 있고 그림 서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는 기본적으로 객체들이 레이어로 쌓여 있어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처럼. 그래서 이런 거에 파워포인트 안에 숨겨놓은 파워포인트 원리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면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그룹을 짓는 방식, 그리고 객체의 크기가 조절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그냥 한 번 더 깊숙이, 조금 더 깊숙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들을 조합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자, 넘어가 보죠. 하나하나 넘어가 볼게요.